서울대학교 이정원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원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농화학과 학사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 생화학과 석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약물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약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정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함성까지 박수를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국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이렇게 다른 곳을 다녔었는데요. 금융과학 하느라고.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가 사실은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캠퍼스 옆에 이제 그 과학관 그 근처에서 할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장소가 이쪽으로 와서 하여튼 좀 덕을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멀리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오늘 시간이 괜찮아서 뵐 수 있고 날씨도 괜찮고 해서 여러분들 뭐 하여튼 제가 서울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이 연구실을 이끌면서 일을 하는 것이,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세포가 이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때에 이제 그 기능이 어떻게 해서 발휘가 되고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면은 이제 어떻게 세포가 잘못해서 아플 때, 병이 생길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제 알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알고 그것이 어디에서 잘못되면은 질병이 생기는지를 알면은 결국에는 그 어디 잘못된 곳을 제대로 되게끔 하는 전략을 택하면은 이제 그만큼 약물을 구할 수가 있겠고 내지면은 개발할 수가 있겠고 또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으로 이제 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험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여러 분 이제 최소한 나이 연배상 아주 이렇게 이제 소위 우리 단순히 얘기하면은 윈도우가 넓은데요. 이제 아주 나이가 적은 학생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선택해야 하는 단어들이 참 막연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특정 그룹에게 얘기하면은 이제 계속 그 수준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자꾸 반복되거나 또 오히려 영어 단어를 한글로 바꾸면은 엄청 어색하고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소위 제가 어떻게 다 이 넓은 윈도우를 맞출 수 있을까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포를 좀 단순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세포의 기능들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예들을 좀 동영상 위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 세포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포는 우리 집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벽 바깥으로는 이제 어떤 환경이고요. 집 외부의 환경이 되겠고 이제 세포로서는 세포 외부의 미세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이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장벽이 되고 있고 물론 그 장벽은 단순히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도 있어서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벽 안에는 많은 구획이 있죠.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또 어떤 이 창고 성향의 어떤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목욕탕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이 서로 다른 공간들이 있을 수 있지요. 집에 그 세포도 그렇습니다. 이제 세포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면서 생존하고 증식을 할 때에 그 들어가는 에너지라든가 어떤 물질들이 필요한 것은 만들고 에너지는 만들고 또
이제 웨이스트라고 해서 이 폐기물들은 또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세포 내부에서 이제 그 생화학적인 일이 벌어져서 이제 세포가 생존할 수가 있고 한 개가 두 개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네 개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A라는 세포가 B라는 세포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상황이나 조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죽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어 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포가 이렇게 세포 내부에 많은 구획이 있다라는 거, 뭐 여기에 핵이고 마이토콘드리아고 ER이고 골지체고 하는 그런 소리는 굳이 학교 수업에서 이제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 세포 하나에서 보면은 이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DNA 유전자 내지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막 그리고 뭐 셀월 또 여기는 이제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 구성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들을 이루는 것들이 핵산이고 단백질이고 뭐 탄수화물이고 그다음에 또 지방이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오 모레큘이 있습니다. 바이오 모레큘 하면은 이제 DNA, RNA, 핵산, 그다음에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카보하이드레이트 해서 그것들로 이루어진 이제 탄수화물들이 있겠고 또 지방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바이오 모레큘들의 복합체가 이제 이렇게 DNA, 단백질, 셀룰로즈고요. 그 복합체를 이루는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하는 낮게 하나가 이제 이렇게 누클레오타이드라든가 아미노에시드라든가 6탄당, 5탄당 하는 그런 어떤 빌딩 블락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벽돌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빌딩 벽돌들이 복합체를 이루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아주 잘 정리되어서 정돈되고 이렇게 패킹이 되어서 그것들이 작은 세포 안에 곳곳에 목적이 있게끔 패턴이 있게끔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게끔 위치함으로써 이 세포 하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만들어지는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그리고 이 패킹이 되는 것도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위치를 잡는 것도 잘못되거나 위치 잡아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은 이 세포로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포들이 이제 뭔가가 주변 환경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세포 내부의 어떤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세포 외부 환경도 참 중요하다라는 논리가 생기고 어떤 실험적인 증거가 생겨서 이 세포 자체를 연구하는 것 말고도 주변 환경을 연구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뭔가가 주변 환경이 이 아주 그냥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환경 요소 말고도 이 생물학적인 요소도 환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 그리고 세포들이 만들어 내놓은 그 인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이 세포에게 죽느냐 사느냐 증식하느냐 아니면 변하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아니면 서로 충돌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나서 이 세포로서만 이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변화 내지는 현상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것들하고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가 안 맞으면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암을 도식한 그림인데요. 이 암 덩어리입니다. 이 세포는 지금 세포가 제가 헤아려 봤는지 헤아려 보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한 1275개입니다. 못 믿겠죠. 하여튼 그렇게 이 1200 몇십 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암 덩어리를 이루는 그 세포들이 그만큼 서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시작이 됐던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세포 내지는 문제가 생겨서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그 작은 숫자의 잘못된 세포들이 자꾸 증식을 하거나 그것이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 덩어리가 되고 이 그중에 이 서로 다른 성질의 세포들이 어느 것은 이제 막 자꾸 집을 벗어나서 여행을 자꾸 가려고 하거나 뭐 무작정 떠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떠나서 이 어떤 집을 떠나서 자꾸 이동을 할 때에 무전 여행을 하다 보면 힘들지요. 뭐 돈도 떨어지고요, 배도 고프고. 그런데도 그만큼 이제 우리가 무전 여행을 해보는 이유가 그만큼 험난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견뎌보는 경험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젊어서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세포들은 이 많은 세포들 중에 그 성질이 다양한 세포들 중에 어떠한 세포들은 여행도 잘 떠날 수도 있고 생존력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행을 떠나다가 어딘가 찾아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정식을 하게 되면은 전이 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정식하는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에 보면은 늦었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미 이 세포들 중에 어느 세포들이 여행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곳이 이러한 것들이 잘 작아서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에 이제 이것을 떼냈지만은 어디엔가 이렇게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그네들이 결국에는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되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식을 무작정 하고 뭐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다시 장소를 찾고 정착을 하고 다시 정식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떤 이러한 기능들을 동반을 합니다. 세포가 아주 이 옴니포턴트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옴니포턴트라는 것이 다재다능한 내지는 뭐 열악한 조건이라고 했죠.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능적인 어떤 세포들은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룸으로써 뭔가 생존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능적인 세포가 되는 거죠. 아주. 그래서 이제 그 만능적인 세포들은 분열도 할 줄 알고 이동, 침륜, 부착에 대해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의존적이지 않고, 그래서 떠서 생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많이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에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행을 갈 때에 아주 길을 잘 탈 수 있는, 혈관을 찾으면 이제 혈관 타고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만능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이제 전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포들 봤을 때에 이 세포하고 이 세포는 달라요.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의 버전이 좀 달라서 요거는 동영상이 되고 요거는 안 되는데 사실은 되는 건데, 지금 이 세포하고 이 세포를 보면은 유전자 하나가 없고 있고입니다. 같은 셀에다가 이 유전자를 잔뜩 넣어준 세포들이고 여기는 없는 세포예요. 다시 말해서 없는 세포에다가 이 유전자를 넣어줘 가지고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한 세포 그룹이에요. 보면은 너무나 다르죠. 첫째, 뭐가 다릅니까? 수가 다르죠. 둘째 뭐가 달래? 네? 검은색 요거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버블이고 현명이 촬영할 때 기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동영상이 안 되니까 이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요거보다도 훨씬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모양이 다른 게 얘네들은 길쭉한데 얘네들은 아주 포동포동한 측면이 있는 세포들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포 하나가 아주 드레시한 치마를 입어서 치마가 쫙 펼쳐진 듯한 모습의 모습이 띄고 있고,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스키니진을 입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향보다는 이러한 세포들이 빨리 증식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샤프하고 날카롭게 생겼고, 그 다음에 빨리 움직이고, 이것이 이제 암세포들의 성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증식을 막 무작정 잘 할 수가 있고, 빨리 움직여서 어디 갈 수가 있고 하는. 그리고 또 사실은 영양분 의존성이 훨씬 약합니다. 얘네들은 10%라는 씨름을 우리가 이제 세포 배양을 할 때 씨름 성분을 이제 우리가 소에서 소혈청으로부터 얻은 그런 어떤 성분들을 10% 정도 배양액에다가 넣어줘야지 세포들이 잘 생존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한 1%까지만 넣어줘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그래서 엄청 의존도가 낮은, 그래서 안 먹고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가 암세포가 이 여러 가지 기능을 만능적으로 할 수 있을 때에 원래 생겼던 암의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 전이암이 생긴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세포 기능들이 이런 산 한 개, 두 개, 세 개, 강 하나, 강 둘, 강 쓰리, 뭐 여러 개의 산과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넘고 해야지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건데요. 어떠한 세포 1번은 이제 이 결국에는 만능적이라서 모든 산과 모든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고, 2번 세포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요 산에서는 뭔가가 거기에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환경이 안 맞은지 거기에서는 생존을 못 넘어버리는. 그리고 세포 3번은 이렇게 이 산과 이 강에서는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만능적으로 모든 것을 겪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세포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메타스테시스라고 하는 전이암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기능을 연구하고 그것을 조절하려고 할 때에 많은 세포의 기능들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어떤 세포 현상 중에 하나가 암세포의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15년, 20년 전쯤에 암세포의 전이 과정이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떠한 단백질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서 그렇게 암세포가 전이하는데, 이동하는데 잘 할 수 있게끔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세포가 이동을 할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걷는 것도 이동의 하나인데, 걸을 때에 제가 이 다리나 몸의 이 뼈들이 변화를 줘야 돼요. 이렇게 다리를 굽혔다가 펼치고 굽혔다 펼치고 할 때에 몸에 있는 골격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내가 새로운 영역을 확보를 하고, 뒤에 원래 붙었던 자리는 떼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 가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의 변화가 내 몸에, 이제 제가 세포 하나라고 봤을 때에 한 발짝 두 발짝 갈 때 모양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모양의 변화를 겪을 때는 이제 그 모양, 이 제 살갗 겉을 다 세포 하나의 모양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이제 뼈가 이제 모양의 변화, 그 뼈가 골격이 바뀌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세포의 모양을 초래해가면서, 모양의 변화를 초래해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모양도 엄청 다양한 단백질들이 조절하게 돼 있고, 그것이 조절이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세포가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포의 이동, 우리 몸에 지금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지금 제 몸에서 세포가 이동하고 있을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는
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세포 분열이 세포 정식에 엄청난 숫자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세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상처가 났다고 했을 때 어디 찰가상이 생기거나 좀 안타깝게도 어디 푹 파이는 상처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에 그 파인 만큼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살이 차오른다고 하지요. 그 살 차오른다 하는 표현이 바로 새로운 세포가 그 공간으로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세포들이 필요한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영역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살이 생긴다, 차오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 변 속에는 세포가 많이 있어요. 죽은 세포도 있고요, 살은 세포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게도 유럽 대표적인 유럽 기관이 하나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세포주 은행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적지 않게 그 세포주 은행을 잘 유지하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 물론 미국 ATCC라고 하는 세포주 은행에 비해서는 잽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 한국의 서울대 의대에 외과 선생님들이 주되게 이제 세포들을 환자로부터 얻어 가지고 그것을 세포주를 소위 변에서 세포를 얻어내기도 해요. 대장암 세포들 진짜 그 연구원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변을 훑어 가지고 세포를 캐치해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몇 개라도 다시 증식을 시켜갖고 얻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 물론 대장암 세포는 그렇지만은 물론 다른 세포들은 또 달리 없겠죠. 그래서 많은 세포들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 세포, 우리나라 환자들,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얻은 세포주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서울대 의대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에 많은 행동을 그 모양의 변화를 겪을 때에 그 모양이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조절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소위 이렇게 생긴 이게 정상적인 이제 정상적인 세포의 모습인데 이러한 유전자를 넣거나 이러한 유전자를 넣거나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세포가 형태를 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 골격, 우리 뼈가 아니라 세포에서는 골격이라고 하는 것이 액틴이라고 하는 골격 단백질이 있어요. 그 액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을 약간 색깔을 없애가지고 하얗게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틴 모양으로 봤을 때 세포 구석구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모양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자들로 조절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뭇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세포들이 이제 가장자리, 세포 가장자리가 그 안부위에는 이렇게 아주 나무 가지들이 겨울철에 앙상한 나무 가지들이 얽히고 설켜 가지고 이렇게 액틴 가닥들이 저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부분에서 이러한 겹침 아주 얇게 겹쳐진 액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세포는요,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줬듯이 이렇게 치마 폭이 쫙 펼쳐진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포들이 아주 극성을 가진 모양에서 극성을 가지는 뉴런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이동성이 강한 세포들은 이 모양 앞과 뒤 나아가는 쪽의 앞과 뒤에 어떤 구성원이 다르고 액틴의 구조가 다르고 거기에 액틴 구성을 위해서 역할하는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세포가 왜 이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왜 이 뉴런이 이쪽으로 뻗어가겠어요? 뭔가가 원하는 것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다. 터치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뉴런은 터치를 해서 뉴런과 뉴런이 만나면은 이제 시냅스라고 해서 그것이 형성돼서 신호 전달을 신경 전달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얘는 이제 이쪽에 뭔가 좋아하는 뉴트리언트 영양소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서
캐치를 하고서 자기네가 활용하고자 하니까 이제 이동할 텐데, 그것을 센싱하는, 감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여기 멤브레인이나 이 세포 안에 있는 많은 단백질들이 내가 필요한 것이 저기에 있구나,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을 센싱을 감지를 하고 그쪽으로 가기 위한 모양을 바꾸는 작업이 또 일어나고 또 이 가게끔 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우리 오케스트라, 이제 음악당에서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가,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리를, 화음을 내지요.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훌륭한 기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동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만약에 원하는 것이 아니면 도망을 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암 전이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암 기술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펫이고 MRI고 이런 CT 촬영이고 하는 그런 이제 병원에 다니면은 그런 촬영법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암 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감지를 하니까 요새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굳이 막 이 개복을 해가지고 이 살갗을 열어서 그 함부를 드러내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지 않고서도 요새는 뭐 내시경 내지는 복강 수술을 통해서 아주 그냥 구멍만 살짝 뚫은 상태에서 다 이제 수술을 암덩어리를 제거하지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일요일 날 한 1시쯤에 EBS 방송을 보시는지, 아주 규칙적으로 보시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는 것이 재미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즐겨 보는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이 된 세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니면 좀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 증식을 하는, 숨어 있는 내지는 위치를 바꾼 암 세포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증식을 해서 전이암을 만들기 때문에 암 전이를 억제하려고 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암 중에서도 치료율이 참 높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좋고요. 근데 특히 세 가지 암, 폐암, 췌장암, 간암, 요 세 개는 치료율이 낮아요. 다시 말해서 수술을 하고 뭘 하더라도 5년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이 10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후에 살아 계신 분이 3명이 안 돼요. 그런데 위암이라든가 다른 암종들은 상당히 6, 7, 8, 9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주 심하게 4기, 말기 정도의 암이 아닌 이상 좀 이렇게 발견하면은 치료를 통해서 이 회복을 하고 완치가 되는, 5년 안에 생존하면은 암이 없으면은 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쉽게 생기는데, 아까 말한 세 가지 암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율이 낮은 이유가 뭐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약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전이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암 전이 과정을 알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냐 하면은, 이제 이 젤에, 콜라겐 젤에다가 어떤 젤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에 그 세포 주변에는 많은 어떤 콜라겐과 같은 어떤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단백질들, 그것을 한국말로 말하면은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콜라겐, 라미닌, 파이브로넥틴, 비트루넥틴 하는 그런 단백질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콜라겐, 화장품에 들어가는 콜라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장품에 있는 콜라겐하고 기능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매트릭스로 이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콜라겐 속에다가 세포 덩어리를 저희들이 일부러 뭉쳐가지고 넣었을 때에 이 세포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그 서로 이질적인 그룹인데 그 중에 무전여행을 떠날 줄 아는 세포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전여행을 떠나는 세포들이 이렇게 이탈을 하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그것이 왜 어떠한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에 비해서 얘같이 이렇게 떠나는가, 그리고 그 단백질이 어떠한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끔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약물을 써서 그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안 만들어지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 때 그 약물을 처리했을 때 얘네들이 안 생기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결국에는 암 전이의 초기 단계를 막을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전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일에 이 동영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파일이 커서요. 이제 뭐 100마디보다도 한번 보는 것이 더 나으니까 이제 이것은 대장암 세포를 콜라겐 젤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그 뭐 과일 푸딩 있죠, 그죠? 과일 조각이 젤 안에 있어서 그거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젤 안에 이제 세포 덩어리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 세포들이 이렇게 뻗어 나오는데 어떤 유전자를 없애더니만 안 뻗어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를 없앤 거죠. 유전자 하나만 없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물을 처리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신호 전달 인자로 연구할 때에 많이 개발돼 가지고 많이 써먹히는 약물을 처리한 거고, 요거는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약물을 처리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얘네들하고 달리 유전자를 없애거나 이 약물을 처리하거나 했더니만 다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대신에 이 약물로 막았던 유전자를 오히려 유전자를 더 많이 넣어줬더니만 이렇게 정신없이 뻗어나가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유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요 약물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 단백질 유전자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모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 행동의 의미가 이제 암 전이가 일어날 때에 덩어리에서 먼저 벗어나는 놈, 이탈하는 놈을 보여주는 거니까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유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약물로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유전자를 넣어주면은 다시 활발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현상이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이고 생물학적인 반응인데 유전자 내지는 단백질에 의한 현상이고 그것이 약물로서 조절할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정상적인 이 상피 세포들이 이 위나 대장이나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음식이나 음식 찌꺼기가 지나가고 있고, 이쪽은 살 부분이에요. 몸 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잔뜩 일어나면 이 세포 덩어리가 되고, 이 중에는 아주 무전여행을 하는 놈이 몇 세포가 있는데 걔네들은 무작정 떠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상 세포하고 이 살부 부위하고는 이 가로지르는 이 멤브레인이 있는데, 막이 있는데 그 막을 뚫고서 이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빨간 세포는 이제 암 세포예요. 그리고 이 세포들은 다른 주변 세포들이고, 얘네들이 상당히 이제 영악합니다. 암 세포들이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암 세포들은 아까 만능적이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악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이제 여기에 어린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아세요? 우리가 한 어렸을 때는 그 참으로 많이 쓰던 말인데, 이제 대로 준다. 대는 작은 용량의 어떤
우리가 쌀 담을 때 작은 용기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말이라는 것은 그거의 몇 배가 되는 큰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주고 많이 받아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영악하다 보니까 조금 주고 많이 받아내요. 무엇을 조금 주는가 하면은 이 주변 환경에다가 아주 작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살짝 터치를 하거나 살짝 만들어 갖고 내놓거나,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터치를 당하거나 이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이제 케모카인, 사이토카인, 그로스 팩터, 이러한 어떤 떠돌아다닐 수 있는 작은 단백질들이고 뭔가 이 하여튼 팩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은 이제 이 주변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나 섬유소 세포, 혈관 생성하는 세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활성이 돼 가지고 막 분열도 하고 막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막 자기네들도 만들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좀 덜 복잡한데 여기에서는 복잡하지요. 그만큼 얘네들이 활성화되어서 막 내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훨씬 더 비옥한 토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농사를 짓는 곳에 가면은 가끔 농사를 안 지을 때에 땅을 개간을 한다든가 그런 비료를 더 다시 뿌리는 이 개선하는 토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만들어서 내놓음으로써 이 주변이 상당히 비옥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암세포한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다시 자기네들이 생존을 하고 이동을 하고 분열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조금 낡았을 때 리모델링 하면은 훨씬 쾌적하고 살맛 나지요. 공부할 맛 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제? 했어요? 최근에 리모델링? 이사 갔어요. 예, 아마 좋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에 리모델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사실은 티슈 리모델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티슈 리모델링이 일어날 때에 이제 상당히 암세포로서는 gain of function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능을 얻게 되는 상황이 돼서 작은 노력을 하고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영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세포 안부위에서 뭔가 모양을 바꾸고 골격 액틴 같은 걸 바꾸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신호 전달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주변 환경 인자들하고 또 이렇게 상호 소통하면서 자기네들이 좋은 현상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 주되게 역할하는 것이 멤브레인 단백질들입니다.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포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하거나 단백질끼리,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 콜라겐 파이브로넥틴과 같은 것과 결합하자면 이렇게 멤브레인에 있는 단백질들이 결합을 하든가, 또 멤브레인 단백질들을 결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강력한 신호 전달을 세포 내부로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이 바깥에 이렇게 이제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EGF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셀루벌 팩터들, 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요소들이 인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캐치해서 잡아서 세포 안으로 활성화를 신호 전달 활성을 유도해서 세포로서는 상당히 모양을 바꾼다든가 생화학적인 활성이 좋아져서 증식을 하고 이동을 하고 모양을 바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얻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18년 동안 이 단백질을 연구해 왔는데요. 이제 이 단백질이 멤브레인 세포막의 4번을 통과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세포막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단백질끼리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많이 해서 1개짜리, 2개짜리, 3개, 4개짜리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할 때 2명 모여라, 3명 모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스크럼 짜고 할 때처럼 이렇게 혼자서 놀지 않고 2명, 3명 스스로 이렇게 멀티머를 이루면서 이제 복합체를 이루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멤브레인에 있다 보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붙을 수가 있어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복합체인데 또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 하나인데 이 세포막에는
우리가 세포막에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세포막에는 상당히 많은 단백질들이 세포막을 관통을 하거나 막에 살짝 걸치고 있거나 안쪽에 붙어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또 막에 있으면서 서로 붙어 있거나 서로 멀리 하거나 다양한 어떤 기능과 구조 측면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세포막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섬이 있고 이런 섬이 있고 이런 섬이 있고 이런 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섬에들은 이러한 섬들에는 이렇게 막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이 이렇게 복합체를 이루면서 세포 안에는 이 많은 단백질들이 모여들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콜레스테롤이 멤브레인에 이렇게 있어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단백질은 이렇게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섬에 있으면서 다양한 다른 단백질들하고 결합을 해서 아주 큰 복합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것들하고 결합하는지를 알게 됐고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이 결합을 하면 세포 이동을 좋게 한다든가 내지는 분열하게 한다든가 뭐 특정의 기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포막에 이러한 이 단백질이 있는데 다른 것들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 이렇게 세포 내의 신호 전달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기능이 조절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세포의 이동이나 전이 그리고 암줄기 세포의 성격을 띠게 한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이 조절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결합을 하든가 같이 공조를 해서 어떤 세포 내부의 신호 전달을 야기시켜 가지고 조절해서 그 세포의 기능이 다양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다른 어떤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하나가 있죠. 그런데 이 세포막에는 얘만 있고 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공존할 텐데 어떤 때는 얘네들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얘네들이 중요하고 해서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도 몸은 하나인데 어떤 순간에는 자고 어떤 때는 일하고 어떤 때는 공부하고 어떤 때는 영화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액티비티, 그러한 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어떤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파트너를 이런 영화 보러 갈 친구를 구한다든가 공부하러 갈 친구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한려수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섬에서 있는데 그 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포막에는 이런 섬들이 많은데 이 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포는 둥글지요. 내지는 또 이렇게 마른 목걸이든 뭐 하여튼 다각형의 모양일 때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네들의 섬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까 이 동영상 지금은 여기서는 작동 안 하는데 아까 동영상 봤던 거예요. 세포들이 이동할 때 좌회전을 하는 세포가 있을 수가 있지요. 우회전을 하거나. 그런데 좌회전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할 때에 좌회전할 때에 앞쪽에 좌측 바퀴하고 앞쪽에 우측 바퀴하고 뒤쪽에 왼쪽 오른쪽 바퀴가 다 달리 움직이겠지요. 그리고 또 그 기능이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요. 그렇듯이 세포가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면 모양을 바꾸거나 이동하지 않고 모양을 바꾸거나 할 때에 그때에 그 스페이시오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템포럴하게 시간적인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 어떤 펑션을 발휘하게끔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단백질은 그러한 세포로 하여금 이렇게 섬을 이루면서 곳곳에 세포의 곳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것을 조절할 수 있다. 물론 파트너를 바꾸기도 하면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 단백질이 상당히 이제 간 질환에서 중요하다는 걸 밝혔어요.
간은 정상적인 간에서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기고 지방간이 생기고 섬유화가 되고 경화가 되고 암이 되는데 이때 이 단백질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쭉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에다가 이제 생쥐에다가 이 유전자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이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했을 때에 한 1년이 지났더니만은 이렇게 간이 부었어요. 간이 부었어요. 그리고 하얗게 됐어요. 여기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복부 비만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이제 이 간 수치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12달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복부 비만과 지방간이 생겼는데 1년 반이 지났을 때는 이 섬유화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병이 더 나빠지는 상황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동물 모델로 하여금 이 단백질이 간의 질환이 발병하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것을 좀 더 병약한 동물에다가 이 유전자가 만들어지도록 했을 때는 간에 이 노들이 종양이 생기는 듯한 모습을 본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마우스 실험할 때는, 동물 실험, 생쥐 실험을 할 때는 2년 정도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워낙 생쥐가 2년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한 70살, 80살쯤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노화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험을 우리가 마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8개월까지만 했을 때도 그것이 이제 리전을 좀 더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나서 이제 요때 이 동물은 좀 자연 발생적으로 동물이 병약한 종류의 동물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노들이 이제 종양이 생겼는데 종양이 생긴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한 5%밖에 안 생겼어요. 원래는 이 유전자가 없으면은 0%가 되는 겁니다. 안 생기는 놈인데 그래도 5% 정도 생겨서 우리가 암이 생길 때는 보통 유전자 하나 가지고 쉽게 발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 개가 나빠져 가지고 그 문제가 될 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세컨 hit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여러 가지 항체를 써서 이러한 유전자가 높게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갈색이 높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암 조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하면은 간암인지 아닌지 보면은 요거를 검사해요. 요 단백질 AFP라고 하는 단백질을 검사하고 좀 더 나아가면 이것까지 검사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한 것이 갈색으로 보이는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그것이 잘 만들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암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이 단백질은 우리가 뭐 데이터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갖고 밝혔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암종에서 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뛰어넘어갈 건데 한 5분 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 단백질이 아주 세포 가장 앞쪽에, 이 동영상이 아까 안 되는 거라서 지금 요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GFP, 그린 플로로센트 프로틴인데 거기에다가 그 GFP 유전자하고 이 단백질 유전자를 합친 것을 넣었으니까 이 단백질은 녹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거가 동영상만 됐으면 이 세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 앞부분 꼭 붕어 입 같아요. 붕어가 입을 벌리면서 막 앞으로 이동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동영상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것은 이제 세포가 중간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이제 누적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앞부분에는 아주 얇은데도 이 녹색이 잘 보이는 것은 이제 그만큼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단백질이 있으면서 세포가 이동하는 것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인 겁니다. 이제 제가 몇 개 동영상만 보여드리고 말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들을, 이것을 있는 세포들을 3D 매트리제에다 심으면은 다른 것들은 없을 때에 비해서 이럴 때는 아주 암덩어리가, 암세포적인 것들이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루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얘네들은 단백질이 없으니까 안 떨어져 나가는데, 잘 떨어져 나가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요것은 이제 요거를 얘기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동을 잘한다고 우리가
평면에서 세포가 내지는 3D 3차원적으로 세포가 이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동을 잘한다라고 보여줬거든요. 금방. 그런데 이것은 무슨 실험인가 하면은 이 세포를 동물 간에다가 직접 찔렀어요. 그리고서 6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조군에는 이 단백질은 없지만은 GFP 녹색 형광을 띠는 단백질은 있어요. 둘 다 녹색 형광을 띠는 단백질이 있는데 한쪽에는 우리 단백질하고 붙어 있는 단백질이고 있고 대조군에는 그냥 GFP 단백질만 있어요. 그래서 각각 따로 동물에게다 간에다가 직접 찌르고서 6주를 기다렸다가 그 동물을 이제 살은 상태에서 이제 현미경 밑에 갖다 대 가지고 이제 마취를 살짝 시켜지요. 그리고서 이제 그 피부를 벗기고 혈관을 약간 노출시켜 가지고 현미경 렌즈 밑에 갖다 댔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지금 세포가 이제 왼쪽에 거는 왼쪽에 거는 왼쪽에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것하고 이거하고 차이를 느낄 겁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타닥 지나가는 거 보이나요? 점 세 개가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건데 이제 칼라를 슈도 칼라를 입혀갖고 하얗게 보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단백질이 발현하는 세포를 간에 찔렀을 때는 6주 후에도 혈관 속에 이 세포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 없을 때는 못 본 거고, 물론 20분 동안 촬영했어요. 특정한 그 영역에서. 그 3마리를 측정했을 때 2마리는 보고 여기는 3마리 다 측정했을 때 못 봤고. 다시 말해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 단백질이 있으면은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고 있구나. 6주가 지났는데도 죽을 놈은 죽거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열악한 원래 세포들은 떠서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들 중에 아주 능력이 대단한 애들은 이제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전이암을 일으키기가 쉽죠. 왜 혈관을 타고 림프절을 타고서 떠돌아다니다가 생존해 갖고 있다가 어디가 적창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 6주 정도 되면 죽어가지고 없어질 건데 이제 얘네들은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만큼 이 단백질이 있으면은 잘 이동도 하고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생존도 잘하다가 어디가 찾아서 이제 암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본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암 사이즈를 이룬 거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약물 이제 이렇게 처음에 찔렀던 것에서 이렇게 주변에 다시 암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물을 치면은 그만큼 안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백질이 있으면은 전이암을 잘 만드는데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물을 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전이암 생기는 정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도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세포 기능을 확인을 하고 그 세포 기능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단백질에 의해서 어떠한 신호 전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세포 기능이 조절되고 그 세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나 어떤 유전자 단백질들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발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세포의 기능을 바꿈으로써 정상으로 바꿈으로써 어떤 치료제나 예방 약물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약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